가져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봤을 게 관절염의 오해와 진실이라고 해서 관절염 얘기를 할 거고요. 소개 아마 해주실 때 제가 이제 현재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로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류마티스내과에 대해서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같이 중간중간에 류마티스내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몇 개쯤 있을 것 같으세요? 한 10개? 20개?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이 턱부터 해가지고 발끝까지, 손가락부터 해가지고 모든 움직임은 다 관절이 다있습니다. 관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절이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못 움직이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절을 흉내내는 기계가 있죠. 이런 포크레인 같은 기계들이 관절을 흉내낸 거예요. 근데 이 기계를 아무리 쓸고 닦고 기름치고 해도 20년, 30년 못 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몸의 관절은 어때요? 100개가 넘지만 길게는 100년까지 잘만 관리하면 쓸 수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관절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절이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50대, 60대 또 어떤 분은 젊었을 때부터 관절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아프면 어디 가세요? 어느 병원 가세요? 정형외과 많이 가시죠? 저는 사실은 서울 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보는데 서울은 사실은 류마티스내과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 부산 경남에서도 류마티스내과를 좀 찾아가시는 게 좋겠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형외과는 원래 그래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정형외과는 다쳐서 당연히 다쳐서 피가 나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하면 꼬매고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형외과예요. 그래서 다쳐서 아프거나 수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기억이 있어서 뭔가를 고쳐야 되는 사람들은 정형외과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절이 아프다. 예를 들어서 다친 적도 없는데 왜 관절이 계속 아프지? 근데 또 관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같이 아프네. 그리고 관절이 아프기도 하지만 붓는 것 같고 뭔가 좀 뻣뻣하고 이상하다. 그럴 때는 류마티스내과.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이름을 류마티스내과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관절내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관절내과, 류마티스내과를 오셔야 됩니다. 왜? 모든 진료가 마찬가지지만 처음 만나는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병원에 실제로 오신 분들인데 첫 번째는 무릎이 아파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정형외과를 갔어요. 갔더니 이건 심하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했는데 계속 아픈 겁니다.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조사를 해봤어요. 픽업하고 해보고. 그랬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온 거예요. 퇴행성인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반대쪽도 수술하기로 했는데 수술을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부터 만약에 검사를 하고 류마티스를 알았다면 수술을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허리 디스크라고 젊은 남자인데 허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고 신경외과 가서 이제 수술을 하자 해서 수술을 했는데 역시나 별로 시원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조금 젊은 남자가 왜 이렇게 아플까 조사를 해봤더니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해서 류마티스 병 중에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안 할 수 있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처음 만난 의사가 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만나면 아무래도 수술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수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류마티스 의사라고 했는데 저는 수술할 줄 모릅니다. 약도 주고 주사도 주고 하지만 수술할 줄 몰라요. 그 오셨을 때 제가 봤을 때 수술해야 되는 사람은 100% 수술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봐서 이거 수술 없이도 치료할 수 있겠다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빈도가 많이 줄어요. 불필요한 수술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또 오케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진짜 정형외과하고 신경외과 갔더니 수술을 하랍니다.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어디 가서 해야 되나 서울에서 해야 되나
궁금하죠? 그러면 어디 갑니까? 또 정형외과 찾아가죠? 그러면 거기서 또 얘기하겠죠. 수술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수술하는 의사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만약에 수술하라는 얘기가 있으면 류마티스트에서 찾아오세요. 오시면 저희들이 보고 이건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건 수술하기 좀 아깝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되게 설명을 듣고 그러면 뭐 수술을 좀 미루면서 한번 치료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전문가들이 많지만 그 전문가들 중에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고 내 병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지가 참 중요하다. 저는 오늘 류마티스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꼭 아프다고 전해외과나 신경외과 찾아가지 마시고 주변에 류마티스가 요즘 많거든요. 찾아가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자꾸 류마티스라고 하는데 류마티스가 무슨 말이냐? 이 사실 류마티스가 외국에서 온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그냥 쓰고 있어요. 지금 바꾸려고 한다 얘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류마티스는 그냥 관절병이라고 보시는데 모든 관절병을 외국에서 다 류마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병인데 좀 더 어렵게 얘기한다면 면역 문제가 있고 염증 문제가 있어서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면역을 다스리고 염증을 다스리는 그런 치료를 함으로써 이런 관절병을 해결을 하는 겁니다. 몇 가지 흔한 류마티스 병이 있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제일 우리가 겁내하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이제 제일 흔한 병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골관절염이라고 하고요. 통풍관절염이라 해서 아마 어르신들 중에 남자분들 한 번씩 통풍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리고 섬유분통,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라는 좀 흔하지 않은 병들도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제일 많이 알려졌고 이게 겁이 나서 류마티스 진료를 보러 많이 오세요. 손가락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붓고 아프면서 손가락이 틀어져요. 이거는 사실 심한 정도는 아니고 더 심해지면 뼈가 녹아요. 관절이 녹아버리거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신문기사 보여드렸죠. 자기가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류마티스인지 모르고 치료를 안 하면 심한 경우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꼭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료를 봐야 되고 정확하게 맞는지 아닌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 퇴행성 관절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손하고 무릎이 많은데 손 퇴행성 관절염 안 심한 분들은 아마 끝마디부터 이렇게 좀 튀어나오기 시작할 건데 심하면 이렇게 눈에 띄게 튀어나와요. 근데 이거 일반인 분들이 보고 내가 류마티스 태양증인지 구분할 수 있으니까 못하거든요. 의사들도 관절을 정보도 안 한 분들은 헷갈려해요.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진료를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무릎이 제일 많습니다. 무릎이 제일 많아서 무릎 관절염이 오면은 제일 수술 많이 하시죠. 인공관절 수술. 그래서 아프고 걷기가 힘든 이 무릎도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풍.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관절이 팅팅 붓고 잠을 못 잡니다. 아파서. 그러다가 치료하면 좋아지고 그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근처에서 약만 받아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두면 이 통풍이 쌓여가지고 손이 험해지죠. 발가락, 손가락, 복숭아뼈 쪽에도. 뭐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시겠지만 섬유분통 증후군 요것도 많습니다. 40대, 50대 젊은 아니면 여자들 중에 온몸이 다 아파요. 병원 돌아다녔는데 검사 다 했어요. MRI 찍고 피검사하고 감기 치고 다 했어요. 근데 병을 모르겠대요. 아니면 뭐 얘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병명은 뚜렷하지 않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섬유분통 증후군이라는 병인데 어려운 병은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검사해보면 병은 안 나와요. 근데 이것도 병은 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이 병에 대한 치료 실제로 말하면 신경이 좀 예민한 거예요. 이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머리 신경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 여기저기 다니는데 뭐가 좀 낫는 게 없다 하시면 류마티스니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 이제 종종 오는 병이 강기성 척추염이라고 해서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아프면서 시간이 지나면 척추가 휩니다.
수술해야 되는 병인데 그렇게 안 되려면 처음부터 약물 치료를 하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런 병들이 대표적인 류마티스 병이지만 이 병을 제외하고라도 다양한 관절병들을 다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 아까 붓고 아프다 그랬죠. 이거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후보사로 궁금해서 많이 오세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퇴행성은 사실 말 그대로 나이가 들고 많이 쓰면서 생기는 건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많이 떠서 아픈 경우가 많고 밤에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군데가 동시에 아프다기보다는 한두 군데가 많이 아프고 손가락 같은 경우는 끝마디가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근데 류마티스는 다릅니다. 달라서 여러 군데가 같이 붓고 아프고 해서 손가락 끝마디가 아니라 가운데나 손목이 많이 아파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설명해봐요. 어차피 지나고 나면 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관절이 아플 때 특히 손가락 관절이나 어디 관절이 아플 때 이게 내가 류마티스 가서 내가 정말 치료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건지 구분을 하려면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전문의한테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경우에 가시라.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기억하셨다가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 진료를 보십시오. 다리가 붓고 물이 찼다. 그때는 가셔야 돼요. 손가락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몸이 뻣뻣하다. 손가락도 그렇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 번 아프다. 자꾸 아프다. 가셔야 되고 따끈따끈하게 열이 나는 것 같다. 열증이기 때문에 류마티스니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아프거나 뭔가 몸 자체가 열도 나고 기운도 없고 뭔가 몸이 이상하다. 그때도 전문의를 가셔야 되고 찾아가셔야 되고 단순히 내가 나이가 많고 관절이 안 좋을 때가 됐더라고 생각하면은 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히 말씀드리지만 류마티스 내과를 편하게 찾아가시라. 그러면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관절의 모든 문제를 같이 심도 있게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약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치료 중에 중요한 게 수술이 있고 물리치료가 있고 약물치료가 있고 주사치료가 있는데 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겁을 내요. 제가 약을 좀 드세요라고 하면 겁을 내는데 왜? 부을까봐, 속 버릴까봐, 평생 먹어야 될까봐. 사실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면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얼마나 안전하게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한테 맞게 그렇게 약을 쓰려면은 사실은 칼을 쓰는 의사들보다는 우리처럼 약을 쓰는 의사들, 내과 의사들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보는 것들이 이런 관절병을 보면서 정확하게 진단을 일단 우리가 먼저 하려고 검사를 확실하게 하고요. 그리고 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수술 얘기를 드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수술을 작게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많이 하세요. 아마 여기도 여러분들 수술하고 계실 거고 저희 모친도 무릎 수술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수술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필요 없는데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정형외과 유명하신 선생님이신데 퇴행성 관절염은 비수술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이고 원칙입니다. 수술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수술은 안 하실 수 있으면 안 하시면 좋겠지만 그럼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 관리를 잘 하시라는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뭐랄까 트렌드라고 할까? 요즘에 유행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서 얘기 듣고 재활의학과 만나서 얘기 듣고 류마티스 내과 따로 얘기 듣고 이게 아니라 저희 병원처럼 여러 의사들이 같이 오게 되면은 검사를 먼저 저는 합니다. 한 다음에 사진이 나오면 정형외과랑 상의를 해요. 수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 수술하기 더 나을지 상의를 한 다음에 그분한테 가장 맞는 치료를 고민을 하고 만약에 수술을 하든 약물 치료를 하든 필요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재활치료예요. 재활치료, 운동치료 그런 부분들을 상의를 해가지고 여러 의사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의견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좀 일해서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진해하고 고양이가 좋다.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사실 민간요법인데 진해가 다리가 많고 고양이가 워낙 다리가 그 관절이 유연하니까 이것들을 먹으면 내가 좋아지겠지. 사실은 그래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관절염 치료가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근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거 맛있는 걸 사드시고 친구분들하고 놀러 다니세요. 그렇게 하시고 좋은 음식 뭐가 있습니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에 좋은 게 다 좋아요, 관절에. 근데 그래도 좋은 게 몇 개 있겠죠. 과일, 사과, 밀감처럼 이렇게 비타민이 많은 거. 오메가3는 참 좋습니다. 오메가3도 많이 드시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고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는 칼슘이 많습니다. 칼슘이 많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뼈가 튼튼해지면 관절도 같이 좋아집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물론 기름 있는 걸 많이 먹는 건 안 좋지만 수육이나 닭도리 같은 경우는 적당히 드시는 게 좋고요. 거꾸로 나쁜 음식은 뭐지?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몸에 나쁜 게 나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시죠? 특히나 기름진 거나 너무 단 거는 안 좋아요. 왜? 그게 몸에 들어가면 염증을 더 일으킵니다. 우리가 관절염 환자들은 염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것들을 잘 구분해서 드시면 관절만 좋아지겠습니까? 아니죠. 고혈압, 당뇨, 다른 성인병도 같이 좋아지실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세요. 또 관절이 있어서 뼈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기에 관절이 말랑하면서 화끈거리고 아픈데 이때 뼈가시라해서 뼈가 튀어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염증 치료를 잘 해야지 잘 안 튀어나와요. 나중에 튀어나와 버리면 아프진 않은데 이 튀어나오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40, 5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 폐경이 되고 나면은 손가락 아픈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오셔서 염증이 있는지 보고 약을 잘 쓰게 되면 60, 70 넘어갔을 때 손가락이 그래도 좀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도 관리하실 수 있다. 그럼 관절염이 있으면 내가 뭐 운동을 많이 할까요? 좀 쉴까요? 기본적으로는 운동을 잘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안 움직이면 관절이 뻣뻣하고 굽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이 약해집니다. 힘 약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안 움직여요. 내가 피곤하니까.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고? 더 굽지요. 이 나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게 좋고 다만 사람마다 다 좋은 운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등산을 가는 건 별로 안 좋고 수영이나 자전거, 걷기가 좋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운동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통증이 심하고 염증이 있을 때는 운동하면 안 됩니다. 며칠, 몇 주라도 쉬어줘야 됩니다. 그때는 운동을 하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진료하면서 의사랑 상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술, 담배, 커피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특히 담배가 관절에 많이 안 좋고 술은 괜찮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뭐 조금만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먹으면 뭐 부어라 마셔야 되니까 잘 안 될 것 같고 또 술을 먹으면 약 먹는 분들은 간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또 술, 담배는 하지 마세요. 근데 커피는 과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식통증학과는 전문적인 방법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통증 환자에게 주사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주사로 아프지 않게 예전에 전통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진통제나 진통제 주사, 수술 같은 거 물리치료를 하거나 침뜸을 쓰게 되는데 저희 만식통증학과는 새로운 방법으로 기능이 상실되고 퇴행성 변화가 있는 이런 조직을 재생시키는,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오십견이나 어깨의 병입니다. 심회전근개의 심술파열이나 이런 어깨에다가 DNA 주사를 놔서 어깨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퇴행성 변화를 막는 치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좀 젊어지는 치료죠. 이거는 이제 피 속에 있는 혈소탄이나 그런 걸 넣어서 우리 조직의 이제 탄력성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인데요. 그래서 이런 치료는 이런 근육 내 자극 치료나 압통적, 인대 증식 치료, 관절 박는 주사나 신경 차단 치료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선생님께서 지금
IMS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척추가 등이 아프신 분인데 등에 신경에다가 바늘을 꽂아서 바늘로 손상근육을 발생시켜서 이 척추 통증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인데 이 치료는 캐나다에 있는 건 박사가 개발한 치료입니다. 이거는 미국에 있는 트라벨 박사가 1970년대에 개발한 치료법인데요. 이 근육에 뭉치고 통증을 일으키는 유발점을 찾아서 주사로 치료해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관절이나 인대 쪽에 인체 주변 포도당을 넣어서 신줄이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재생치료 요구가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이제 주로 통증의 원인이 되고 어르신들이 노화가 통증의 원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노화를 다시 정진하는 그리고 관절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퇴행성 변화를 막으려는 이런 주사 치료가 치료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 그 무릎인데요. 무릎 인대가 기능을 상실하고 퇴행성 변화를 인해서 이렇게 약해지고 기능을 상실한 병변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프로로 치료란 재생 치료를 하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또렷하지 않은 이런 형태가 또렷해지고 튼튼해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퇴행성 변화가 조직을 강화시키는 것이 저희 주사치료 마취통증학에서 하는 주사치료고요. 이거는 관절 강대에다 주사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여기 무릎 관절인데요. 무릎에다가 재생제나 DNA, 포도나 아니면 연골 성분을 넣어서 무릎 연골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이것은 신경 차단입니다. 신경을 온몸에 우리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척추, 팔, 다리로 모든 신경이 가는데 이 신경이 손상이 되면은 근육과 관절의 통증이 같이 옵니다. 심지어는 근육 관절의 통증, 앞서서 말씀하셨던 류마티스 내과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관절염이 이 신경을 자극해서 자그마한 이런 손으로 만지는 자극에도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의 병이 생깁니다. 근데 컴퓨터가 고장나면 저희가 우선은 껐다 키듯이 저희 신경도 한번 껐다 키는 치료를 하면은 신경을 마취제로 마취시켰다 풀어놓으면은 신기하게 통증이 없어지는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차단 치료를 하게 되고요. 예, 이거는 조직을 재생시키는 DNA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부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어깨부터 팔꿈치, 척추, 골반, 무릎, 발목 모두 재생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 치료를 할 경우 근육을 풀어줘서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근육, 골막 등 접합 부위 자극에 대한 척추 반사 유발에 의해서 몸의 균형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근육의 뭉침과 그로 인한 근육의 섬유화 현상을 제거해주고요. 네, 보시면은 이런 온몸, 우리 몸에 뼈와 근육과 관절이 있는 모든 몸에 주사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근골격계 이상이 동반된 자율신경계의 이상을 정상화시키고 치료 후에 잔류전기 발생으로 척추 반사 반응을 유발해서 척추의 균형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근골격계의 밸런스를 회복시켜서 퇴행성 변화를 더 천천히 오게 만들고요. 노화를 좀 천천히 오게 만들어주고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뜨겁고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근골격계 통증으로 자율신경계 이상이 와서 우리 몸의 체온 변화가 맞지 않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치료 후에는 몸의 색깔이 좌우 균형이 맞죠.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회복된 그림입니다. 저희 통증 치료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몸의 균형이 자율신경계는 우리의 뇌 의지대로 조절이 안 되는 신경인데 이렇게 주사를 놓음으로써 이렇게 몸의 밸런스를 회복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척추증의 개선으로 신경통과 근육통을 감소시키고 내일성 진통제가 나와서 예전에 이상구 박사가 웃으면은 무병장수할까고 하셨는데 이렇게 그런 웃으면 나오는 내일성 오피오이드라는 물질을 나오게 해서 우리 근골격계 통증도 감소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 치료는 주로 목, 허리에는 신경 차단이나 프롤로 치료를 하고 어깨는 관절 감는 주사나 신경 차단, 프롤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 발목, 손, 발 등에는 이런 프롤로라고 하는데 이게 재생치료입니다. 노화를 막는 재생치료나 신경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요즘에는 이렇게 특수 장비, 이건 시암이라는 장비인데요. 척추를 이렇게 시암 기계로 사진을 보면서 주사를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직접 병변 부위를 보면서 주사를 줍니다. 이건 팔신경에서 주사를 주는 건데요. 이렇게 초음파를 통해서 퇴행성 변화가 온 조직에 그 DNA나 재생을 촉진시키는 약을 넣어서 이렇게 재생 치료를 해드리면은 퇴행성 변화가 막아지고 그다음 관절이 좀 더 젊게 오래 사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주사 치료는 이렇게 의학적인 장비를 쓸 경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효과적인 비수적 치료 관절 치료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퇴행성 관절이 오면은 약을 먹거나 정형외과 가서 수술을 하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선택을 하실 수가 없는데 이제는 주사 치료라는 새로운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류마티스 과장님 말씀대로 관절이 아프다고 무조건 수술로 가지 마시고 수술은 굉장히 제가 마취통증하기 때문에 마취통증학과이기 때문에 수술 환자 마취를 해드립니다. 수술은 굉장히 신속적이고 위험한 방법입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많이 안전해지긴 했지만은 인체의 기능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아프실 경우에는 저희 류마티스 과장님께 먼저 상의를 받으시고 상의를 하신 후에 안전하게 주사 치료가 가능한 선생님들께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받으시기를 저희는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